오늘 월요일 또다시 저는 출근을 합니다. 월요일만 사무실에 가는 날이죠. 자,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가 지난번에 이제 출근길 자동차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죠. 전 구간을 촬영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실제로 제가 차를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된 그 배경, 이 차뿐만 아니라 한 4년 전에 바꾸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는 이번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 주간이죠. 목요일인데 보통 이제 웬만한 회사들은 금요일까지 이제 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아마 수요일 오전 근무만 하면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이제 그 휴일, 한국말 휴일 그러니까 좀 저간데 홀리데이 시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휴일 기간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땡스기빙만 지나면은 사람들이 사실 일을 좀 느슨하게 하죠. 또 그동안에 있던 이제 휴가도 빨리 써야 되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없다 보니까 일도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도 안 되고,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런 것들을 이미 예견을 하고 또 그렇게 일을 많이 요구하는 또 그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월 초까지 요런 분위기가 계속이 되죠. 지금 오늘 이번 주만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 이미 2명이 이제 휴가를 가는 바람에 제가 조금 그렇다고 막 그렇게 바쁜 건 아닌데 이제 좀 커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이 좀 정신적으로나 또 실제로 이렇게 좀 느슨해지는 이제 그런 기간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제가 기아차를 이렇게 아주 이쁜 기아차를 제가 타고 다니는데,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차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 수준에 맞게 또 우리 형편에 맞게 이 정도면은 정말 더 할 나위가 없는 차죠. 지금 이제 차를 산지 지금 4주째가 됐는데 아직도 기름을 한 번도 안 넣었어요. 지금 600마일 정도 타는데, 600마일이면은 한국으로 치면 900km 정도 되잖아요. 900km 정도 되는데 저녁에 충전하는 것 말고는 지금 기름을 전혀 지금 아직 안 넣어도 될 정도로 아직도 한 200km, 900km 탔는데도 한 200~300km 지금 더 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가스 스테이션이 있는데 3불 59면은 상당히 비싼 편이죠, 사실은. 물론 시골로 가면은 이제 그 세금이 싸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기아, 왼쪽에 현대, 진짜 현대 기아차 많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는 세금이 비싸가지고 저 기름값이 좀 비싼 편이죠. 저게 갤런당 3불 59면은 한국 돈으로 4,000원이니까 4리터에 4,000원. 그러니까 한국은 1리터에 한 1,500원에서 700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3.7리터에 한 3,800원 정도 되니까 한 1,000원이 조금 안 되는 셈이죠. 그 정도로 그래도 기름값이 좀 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거에 아직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진짜 만족을 하고 탑니다. 제가 한 4년 전쯤에, 물론 그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또 일본의 그 식민지 시대에 행했던 그런 악행들, 만행들, 우리가 뭐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엄청난 악행이죠. 물론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뭐 얘기도 할 수 있죠. 또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가서 뭐 그런 만행들을 했다라는 것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은, 그런 것은 어떤 갑의 자리에 있는 또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인간들의 습성이 을의 자리에 있는 또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그렇게 폭행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인간의 기본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그런 식민지 시대에 자행되었던 그런 만행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일본이 그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또 독일처럼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또 순국 선열 아니면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묻혀있는 그 묘지에 가서 사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 용인이 되지, 이 일본은 전혀 그런 사과를 안 하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본을 용납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용납하는 순간에 우리는 호구가 되고 일본은 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늘 특히 또 미국에 살면은 조금 더 그런 어떤 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사실은 일본 제품을 뭐 미국에 있는 일본 제품을 안 사려고 했지만은 초창기에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샀던 게 이제 소니 테레비를 샀었는데, 그때는 뭐 어떤 한국 거를 살 수 있는 또 형편이 없었고, 그리고 뭐 소니가 또 워낙 좋다니까 또 그때 뭐 이제 20대 후반 아직 역사의식이나 그런 어떤 민족의식 이런 것도 없을 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사곤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졸업하고 막 직장을 다니고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에 사실은 물론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어떤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현 생활 속에서 실천하거나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나 어떤 심적인 여유가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고 실생활에서는 뭐 일본 식당도 가고 뭐 일식도 먹고 그리고 뭐 자동차도 일본 거 타고 뭐 했었죠. 이제 그러다가 한 4년 전쯤에 저희 차가 이제 그때 그때 3대 있었나요? 3대 있었는데 2대 있었나 3대 있었나 하여튼 다 일본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 어느 날 생각을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이죠. 제가 그 알량한 그 리세일 밸류라 그러죠. 다시 차를 팔았을 때 받는 값하고 내구성, 고장이 잘 안 나니까 그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나의 어떤 그런 민족적인 자존심을 팔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나는 배알도 없는 그런 한국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 도요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요타를 주로 탔던 것 같은데, 도요타에서 나오는 그 렉서스 하나 하고, 그 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번 기업이잖아요. 거기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미군에 납품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전쟁 때에 얼마나 큰 수익을 얻었던 전범 기업이잖아요. 그런 전범 기업의 물건을 사서 제가 거기에다가 돈을 바쳤다라고 생각하니까 한순간에 진짜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은 너무 그런 모욕감과 또 한심스러움, 또 어떤 비참함 막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수출 규제하기 1년 전쯤인가요? 그래서 막 한국에 불매운동이 막 일어났죠. 그렇게 되기 꼭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겼던 게.
그나마 물론 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했어도 좋았겠지만은 제 스스로 진짜 이미 그 전에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내딛고 했다라는 거에 저는 나름 그래도 제 자신을 조금 그래도 용서해 주기로 그 일본 차를 타다가 이제 기아차로 다 바꿨는데 두 대 다 그거에 이제 조금 면죄부를 조금 주고 싶었던 것이죠. 제 스스로 사실 좀 위안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살아봤던 것이 한순간에 뭐 그렇게 용서가 될까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싹 바꾸고 집에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집은 더 이상 일본 제품은 없다. 물론 이제 뭐 카레라든지 우리 그렇게 많이 뭐 일본 거를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주로 해봐야 이제 식료품에 가면은 카레 그리고 오뎅, 어묵이 이제 일본 게 좀 유명한 게 있으니까 오뎅 그리고 이제 뭐 게맛살 같은 거 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음료수 같은 거 뭐 과자 이런 것도 이제 일본 우리 애들이 좋아했으니까 그 정도지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를 일본 거를 이제는 살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뭐 살 일도 없었죠. 주로 이제 미국 거를 샀고 또 한 번 사면은 10년 이상씩 뭐 쓰니까 자주 바꿀 그럴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은 뭐 일본 거를 전혀 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집에다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애들한테 나름대로 이제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했는지 그리고 아직도 사과조차 하지 않은 일본에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절대로 일본 제품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일본의 그 만행을 고발한 유튜브 같은 것들을 제가 다 보면은 20불짜리 하나씩 주고 뭐 어떨 때는 50불도 주고 5만원씩 2만원씩 돈을 주면서까지 나름대로 그거는 그런 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는 단지 이제 제가 일본 차를 타고 다녔다라는 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걸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일본 차 하이브리드를 한번 샀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 11년 12년 전인데 그때는 한국 차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차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자꾸 이제 변명거리로 삼는 거죠. 내가 사고 싶어도 뭐 살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소한 것들을 벌어서 내가 과연 얼마나 큰 부자가 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사실은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현실에 있는 그런 어떤 이익들만 이제 추구하면서 이제 살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차를 싹 바꾸고 나니까 한국 차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저 앞에 바로 앞에는 혼다지만은 제 뒤에 다 현대차예요. 지금 출근길에 저렇게 많은 한국 차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이제 조깅을 하면서 그 우리 집 주위를 돌면은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볼 수 있잖아요. 뭐 정원을 가꾼다든지 뭐 이런 미국 사람들인데 애들도 있고 하면서 차가 서너 대 되는 집들이 다 현대 기아인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거의 뭐 일본 차들이었죠. 그 정도로 한국 차들이 좋아졌고 제가 지금 뭐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잘 만들고 이렇게 참 트렌디하게 만든 한국 차를 어떻게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셋째 누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쓰러져 계실 때에 저희 누님하고 셋째 누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1921년생이시니까 광복절이 되는 1945년은 이제 20대 초반 그리고 뭐 그 광복되기 전에 10대 후반 뭐 그때죠. 완전히 그 식민지가 가장 왕성하게 통치를 할 때 그리고 2차 대전으로
이제 일본이 발악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아버지가 2번이나 일본으로 끌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막 뭐 끌려갔는지 징집됐는지 아니면은 진짜 뭐 돈 벌러 가셨는지, 한 번은 전쟁터에 한 번은 징용으로.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번 다 탈출을 하셔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와, 저는 진짜 그 얘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그는 저희 아버지가 직접적인 어떤 그런 징용의 피해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 제품을 버젓이 쓰고 타고 다녔던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일본 차를 막 바꾸기 시작할 때 기아 차로 다 바꾸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얘기를 진작에 알았더라면은, 지금 가끔 이제 미쯔비시, 저 망해가는 일본 자동차 저 미쯔비시, 저런 회사들이 다 전범 기업이잖아요. 전범 기업. 우리나라의 전쟁에 물자를 대가지고 기업을 일으킨.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저의 아무 의식 없이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한심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 우리 옛날 분들은 일제 그러면 뭐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베스트바이라는 가전제품, 오프라인 가전제품 파는 데 가면은 한국 제품이 최고입니다. 그런 시절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제품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일본 제품을 안 사도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좋은 제품을 살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물론 아직도 뭐 어떤 소부장이라 그러죠. 뭐 소품, 소재, 부품, 장비, 이것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은, 물론 이제 수출 규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베가 엑스맨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줘가지고 지금 이제 지난 2년 3년 동안 소부장을 국산화 하자라는 이제 정부의 어떤 방침과 기업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의존이 36%인가에서 지금 29%인가로 떨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미친 아베가 자기들이 수출로 수익을 버는 나라를 향해 가지고 수출 규제를 하는 그런 멍청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똥멍청 인간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한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 감정이 앞서가지고 판단이 흐려졌던 것이죠.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인간이고 기업이고 국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베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와, 아베라는 인간이 없었으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학용품부터 농기구, 자동차 부품, 반도체 부품, 자동차, 온갖 옷, 유니클로, 하여튼 별의별 것에 아직도 우리는 경제적인 어떤 식민지로,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기시다인가요? 새 총리도 아베하고 기조가 비슷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 그런 인간들이 거구 세력이 일본 정치를 하니까 계속 우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우리는 이제 그제서야 일본은 믿을 놈들이 못 되구나.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됐지만은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일본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아직은 우리가 사실은 딱 손절하기에는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담이 있습니다.
소부장은 특히 말할 것도 없고 아직은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마음속에 칼은 품고 겉으로는 그런 이익들을 챙기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또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에 또 어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후보도 있던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일본이 하자는 대로 뭐 하자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익을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저는 뭐 투표권도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아무리 뭐 얘기해봐야 별 소용도 없지만은 어쨌든 저는 일본하고 중국은 우리가 이익은 챙기되 거기에 의뢰 관계로 뭐 머리를 조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렇다고 뭐 자만해가지고 완전히 뭐 중국, 일본을 뭐 무시하고 완전히 대놓고 뭐 하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혜롭게 지금은 하고 그리고 이제 자주국방도 해서 우리나라의 국력에 걸맞는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이제는 어떤 강대국을 쫓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또 주위의 어떤 나라에 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저는 외국에서 보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주적으로 너무 사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런 징용이나 징병이나 그런 거를 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더 확고해졌습니다. 물론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과에 그 일본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진짜 그 친구는 진짜 나이스하고 일본 각 개인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친 인간들이 뭉치면은 완전히 개또라이 짓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는 다 똑똑하고 다 잘 살고 진짜 멋진데 하여튼 뭉치면은 이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좀 해결을 돼야 할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일본 제품은 저희 집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지금 차 한 대가 아직 남아 있는데 4대 중에 한 대가 저거 빨리 이제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뭐 누가 만나서 뭐 일식당에서 만나자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제 스스로는 이제 일본 제품을 살 일이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녀들한테도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제가 그것을 꼭 가르쳐서 우리가 일본이 사죄하는 그 순간까지 저 인간들이 인간의 형상을 되찾는 그 순간까지 저는 반일이며 일본 불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지금 제 생각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다 나가고 나서 일본 차를 산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뭐 지금으로 봐서는 안 살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또 자기들 결정만 또 따르는 게 아니라 또 배우자들도 또 거기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놈들의 일본 자동차는 저희 그 차고 앞까지는 절대로 들여놓지 못할 작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일본은 우리가 사과를 할 때까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잠깐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회사에 다 와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을 만났냐 하면은 이제 가끔 이제 뭐 친한 친구인데 가끔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친구하고 이제 일본 얘기가 나와서
내가 한 뭐 그것도 몇 년 됐습니다 벌써. 그 일본 차에서 기아차로 다 바꾸고 나서 좀 기아차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사실 우리 회사에도 기아차를 모으는 사람이 2사람이나 있어요. 주차장이. 어쨌든 그리고 뭐 현대차는 한 2대 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일본차 혼다를 몰고 이제 자기 오랫동안 알던 그 옛 이웃을 다른 지방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혼다차를 끌고 갔는데 그 집 차고 앞에 들여놓지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는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놈은, 이 데이브라는 이놈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2차 대전 참전 베테랑인데, 여기서 이제 참전 용사인데, 그 2차 대전 일본과의 그 참전용 나이가 그러니까 꽤 된 거죠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 2차 대전 뭐 용사인데, 자기 집에는 절대로 일본 제품은 들여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진짜 신경 안 쓰거든요. 제일 많이 굴러다니는 차가 일본 차들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에 저는 놀랬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미국 사람이야말로 뭐가 아쉬워서 일본 차를, 뭐 일본 제품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는 더더군다나 다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미국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결코 나의 어떤 아집이나 고집이나 어떤 그런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뭐 현대 기아를 타는데, 이 차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런 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죠? 온갖 옵션이라는 옵션은 다 있고, 연료비는 뭐 4리터에 이게 뭐 120km, 뭐 이런 4리터죠. 1갤런을 4리터로 해보면은 1갤런에 600마일 80km 가니까 뭐 한 120km, 130km 가는 거죠. 이런 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승차감이나 이런 어떤 섬세한, 그리고 사운드도 얼마나 좋은지 오늘.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로 일본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일본은 falling rise고 falling sun이고, 우리나라는 rising sun이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일본은 지금 지는 해고, 저가 무슨 rising sun이라고 일장기 뭐 국일기 그거 흔들고 다니는데 마지막 발아가는 것입니다. 경제 지표를 떠나서 부채 비율이라든지 또 세계가 일본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외국에서 보면 그게 극명하게 보이잖아요.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그리고 미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압니까? 일본이 진주만 기습해가지고 일본하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나라잖아요. 미국이 그거 잊고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까? 옛날에 일본 반도체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 봤잖아요. 결국은 이용할 때까지 이용하고 내뱉을 나라가, 미국이 내뱉을 나라가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falling sun, 떨어지는, 지는 해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야말로 rising sun 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일본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가 일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당한 것도 생각하고, 또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에 한국인으로서 얼마든지 자존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회사에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오늘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까지 한번 그 회사 입구까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저희 회사입니다. 여 보세요. 여. 현대, 기아. 이 현대 기아 한국 차들 저 앞에 아제라라고 저기도 현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앞에도 또 현대 저기 저 지난 곤색인가요? 저기도 현대. 지금 미국에 얼마나 현대차들이 많이 팔리는지 모릅니다. Hello. Hey, Barb. How you doing? I'm gonna look at the scan. Yeah, I don't know Yeah, something's not what right. that is, because it's fine from up in Yeah, exactly. It's a sporadic. I mean, it just sometimes it works, sometimes it doesn't work. So, Oh, I know. World of computers. yep. So you come every day? No, Monday. Monday, Wednesday, Thursday, but this week I'm working Monday, Tuesday, Wednesday. Mhm. So, are you gonna be home for Thanksgiving or out of town? No, I'll be around. What? I'll be around. Oh,